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박사입니다. 어제인 10월 1일에는 중국이 건국 70주년을 맞이하는 국경절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 국경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고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일단 국경절에 공개됐던 중국의 새로운 무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경절 군사 퍼레이드는 지상군이 32개 대형 그리고 항공기가 12개 대형을 선보여서 사상 최대의 규모였습니다. 투입된 병력만 15,000명이었고 행사 참여한 모든 동원 인력은 9만 명에 달했다고 하죠. 항공기는 160대 그리고 각종 장비가 580대가 참가를 했습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축으로 하는 행사 시간은 80분 정도였고요. 이번에는 최초로 인민해방군의 지휘부가 사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열에 참여한 장군들만 27명에 달았다고 하죠. 심지어 군악대도 1,300명으로 사상 최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번에 사열에 참여한 장군 중에 하나는 원래 담 결석증이 있었는데 이번 행사 연습을 하느라고 계속 걷고 또 걷고 훈련을 했더니 몸무게가 15kg가 줄었고 담 결석증도 사라져서 건강한 몸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의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베이징에서는 이렇게 육상 행사가 열렸고요. 칭다오 앞바다에서는 해군 행사인 관함식이 열렸습니다. 중국의 군함 32척 그리고 최초로 항공모함이 참여를 했죠. 항공기 39대가 참가를 했고 세계 각국의 61개국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이번 국경절 군사 퍼레이드에서 중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신병기를 공개를 했는데요. 동펑 17호, 동펑 41 이 두 종류의 미사일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새로 공개된 무기 중에 전문가들이 주의를 하고 있는 무기들이 어떤 무기들이고 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만은 중화권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러한 곳에 신경을 쓰는가 여기에 대한 저의 해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물론 미국이기도 하겠지만 타이완입니다. 가장 절실하겠죠. 타이완의 군사 전문가인 우밍지에라는 사람은 이번 군사 퍼레이드를 보고 평가하기를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미국 중시 비중이 많이 상승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공개한 신무기 중에서 경전차, 장거리포 이런 것들은 타이완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는 이러한 중국의 무력 시위는 주변 국가들을 무섭게 해서 앞으로는 중국의 말을 잘 듣게 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기보다는 중국의 무력을 의식해서 다들 군사력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먼저 중거리 미사일의 동펑 17입니다. 이 동펑 17의 특징은 초고음속이라는 데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이 동펑 17입니다. 홍콩 사우스 모닝 포스트는 이 동펑 17에 대해서 이 동펑 17을 만든 CAIC라는 중국 회사의 내부 인사의 말을 인용해서 이 동펑 17이 초고음속으로 비행을 하고 비행 중에도 목표를 변경할 수 있고 재진입 시에는 비행 궤도를 변경함으로써 요격을 어렵게 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에 의하면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이 초음속 미사일들은 모두 이 동펑 17의 성능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그동안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중지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재개를 해서 중국의 이 동펑 17 미사일에 상응하는 미사일 개발에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미사일의 이 동펑 17에 미달한다는 것이죠. 호주의 마쿼리 유니버시티의 군사 전문가 아담 리에 의하면 동펑 17은 현재 미국이 갖춰놓고 있는 대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펑 17을 막을 수 있는 체계는 현재 미국의 방위 체계에서는 일단 어렵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다만 이 동펑 17의 사정거리가 1,400km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 본토가 위협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라든가 주일미군 그리고 대만 해협을 항행하는 미군 7함대 이런 자원들은 동펑 17의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이 이렇게 사정거리를 1,400km로 추정하는 근거는 동펑
17의 시험 발사를 관찰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동풍 17의 메커니즘을 보면 일단 추진체는 동풍 16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풍 16의 추진체계에 의해서 동풍 17이 50km 상공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커버가 벗겨지고 그때부터 이 동풍 17이 활강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활강을 하면서 전통적인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활강하는 자세와 궤도를 변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방어망을 회피하는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 의하면 이 동풍 17의 속도는 마하 5에서 마하 10에 다다르는 초고음속이라고 하죠. 더욱 방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마하 5에서 마하 10으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모두 마하 1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 이 동풍 17을 사드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드 체계로 이 동풍 17을 요격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공개한 신무기 중에 중거리 미사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젠 2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검이죠. 긴 칼 100호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사일은 원래 육상에 있는 목표를 타격하는 크루즈 미사일이었는데요. 이번에 중국이 해상 목표 타격용으로도 개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장젠형 미사일은 전용 차량에 3기의 미사일을 싣고 다녔었습니다. 품자형으로 이렇게 싣고 다녔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장젠 2발, 이 모델은 한 차량에 2기만 실렸고 또 모양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중국의 CCTV에서 보도된 발사 장면을 보면 미사일 상부에 작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날개가 이것이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이렇게 커진 것은 아마도 순항거리를 더 훨씬 늘렸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은 동풍 시리즈로 유명하죠. 기본적으로 모두 미국을 타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사 퍼레이드에서 전문가들의 관심을 끈 사항 중에 하나는 그동안 중국이 항공모함 킬러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던 동풍 21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풍 21이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계속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혹시 중국이 동풍 21로는 항공모함 타격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 인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타이완의 군사 전문가 우밍지에 따르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은 동풍 21이 참가하지 않은 대신에 기존의 주력 미사일인 동풍 26, 동풍 31AG, 그리고 동풍 5B 이런 모델들은 모두 참여를 시켰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가지 모델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동풍 장거리 모델의 주력이죠. 그리고 해군이 사용하는 동풍 시리즈에 해당되는 것이 G랑 시리즈입니다. 우리말로는 거랑이죠. 큰 파도. 기본적으로 지상 발사형인 동풍 31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하고 사거리 8,000km에 10발의 MIRV 핵탄두를 장착하는 그런 모델로 개발을 한 것인데요. G랑 3, G랑 3호는 지난번 미중 갈등이 한창이던 시절에 중국 해군이 바레만 북부 지역에서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퍼레이드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고 전문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모양인데요. G랑 3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G랑 2만 나왔죠. 이 G랑 2에 대해서도 실제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이런 설왕설래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도 이번 군사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는 동풍 41이었죠. 이 동풍 41에 대해서도 군사 전문가들이 동풍 41이 개발이 됐네 안 됐네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군사 퍼레이드까지 개발을 완료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요. 예상을 뒤엎고 동풍 41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동풍 41이 지나갈 때 시진핑 주석의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잡은 장면을 보면 만면의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피곤한 듯한 기색이 있었는데요. 저절로 일어나는 웃음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얼굴로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풍 41은 사정거리 15,000km를 달성을 해서 과거에는 중국의 동풍 시리즈가 미국의 서해안과 중부 지역까지 도달한다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정치기관이 있는 워싱턴 동부 지역에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었는데 동풍 41이 개발 완료됨으로써 중국은 미국의 동부 해안까지
그리고 지구상의 어느 지점이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기뻐하느냐? 여기에는 우리 한국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정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은 미국과 언제나 군사적 동맹 관계에 있고 우군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과 대적해야 되는, 미군과 싸워야 할지도 모르는 국가들의 공포심을 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군사력이 지구상의 모든 군사력을 합친 것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과 군사적으로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공포심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북한이 그렇죠. 미국이 공격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북한은 패닉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지도부에도 상당히 있었던 모양으로 이번東風 41이 개발 완료됨으로써 이제 미국은 중국을 공격할 수 없다, 이렇게 안심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퇴역 대령인 유해광이라는 사람을 인터뷰했는데요. 이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군사력을 비교하면 중국은 미국에 당할 수가 없지만 이제東風 41을 개발을 했으니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지도 못한다, 이제 이렇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저런 모양의 새로운 군사용 드론들이 또 나타나서 군사 전문가들이 각별한 관심을 보였죠. 이 중에서도 공식 명칭이 알려지지 않은 군사용 드론이 있었는데요. 이 드론은 중국의 군사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별명이 붙은 거죠. 무인정찰 제8형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기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기체는 고공으로 나르고 고속으로 나르는 드론에 속하고 형태는 미국의 SR-71과 거의 같습니다. 동시에 이 형태는 미국의 군사드론 D-21하고도 대단히 유사한데요. 이 D-21은 과거에 중국 쪽을 정찰을 하다가 인민해방군에 의해서 격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해를 베이징에 전시한 적이 있었죠.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마도 이 미군의 D-21의 잔해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드론 기술을 습득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정찰 제8형은 고도 3만 피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졌고요. 우밍지에는 이 드론의 주 목적을 항공모함 킬러라고 보이는東風 21을 안내하는 데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번 국경절에 전시하는 목적은 미국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경고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밍지의 이론에 따르면 이 무인정찰 제8형 드론은 굉장한 고속으로 신속하게 아주 높은 높이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접근해 오면 먼저 초고속으로 이 무인정찰 제8형 드론이 날아가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항공모함 근처에 자리 잡은 다음에 항공모함과 그 주변 함정들을 락온을 해가지고東風 21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오차 2-3cm 이내에 매우 정교한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에東風 21 미사일의 세례가 퍼부어진다는 것이죠. 또 중국은 공격형 드론, 이름하여 공격 11형, 별명 리젠이라고 하는 드론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드론은 기본적으로 군사 정찰용이지만 두 개의 탄약고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무기를 장착하여 공격이 가능합니다. 생김새가 미국의 공격용 드론 X-47B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중국이 미군의 X-47B 드론 기술을 모방을 해서 이 공격 11형을 만든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죠. 군사용 드론도 짝퉁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뜻이겠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X-47B라기보다는 B2 전략 폭격기의 모양을 본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중국이 미국의 여러 가지 군사 기술을 모방하고 또 확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훔쳐내온다는 사실은 이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되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국경절의 군사 퍼레이드의 목적은 대내외에 시진핑 체계의 공고함을 알리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외적인 목적보다는 대내적인 목적이 더 클 것입니다. 이번 국경절 행사는 과거와는 달리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나 외국 손님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본 것이죠. 그리고 국경절 행사 전날 연회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반대 파벌의 사람들도 상당히 참석을 했던 것으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요. 여기에는 상해방이나 단파 사람들 모두 참석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외부 행사에 나갈 때는 항상 머리에 염색을 하던 후진타오 전 주석이 반백발 상태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상해방을 대표하는 짱저민 전 주석 같은 경우에는 걷지도 못하는 몸이었지만 두 사람에게 부축돼서 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죽어도 죽을 수 없는 한국의 어떤 분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시진핑 주석은 왼쪽에 짱저민 주석, 오른쪽에 후진타오 주석을 세워놓고 중국인들 앞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정되었던 사중 전에는 아직도 정확한 일시와 장소가 발표되지 못했고 이번 국경절에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발표문 내용에서도 시진핑 주석 집권 후기를 나타내는 비전이나 정책 목표 그리고 전략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사중 전회를 무사히 치르고 또 거기에서 시진핑 그룹들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성공해야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는 이번 국경절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시그널을 통해서 정치적인 의미, 어떤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경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하철을 타고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요. 여러 번 지하철을 갈아타고 거의 다다를 무렵에 행사장 주변의 모든 지하철역이 봉쇄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행사장 주변의 지하철역을 모두 통과를 해버렸고요. 다시 걸어서 행사장 근처로 가보려고 했더니 길도 모두 봉쇄가 돼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국경절 행사를 보는 일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몇 거리 풍경과 하늘을 나르는 항공기 모습은 한두 개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경절을 맞이한 베이징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